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볼게요. 다른 나라. 유럽은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를 만들까? 이렇게 전기를 만들까? 이렇게 전기를 만들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돈을 누가 내냐? 유럽은 다 기업이 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고 그럼 이걸 할까? LNG 발전소는 석탄에 비해서 얼마가 나오냐? 탄소 배출량이. 이것도 절반 가까이 나와요. 이것도 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기업이 살려고. 기업에 부담을 주어서 스스로가 저렇게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키워줄 제도를 갖고 있질 않아요. 이 사람들을 계속 옹호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이 정책은 고스란히 여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저게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죠. 자, 재밌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예를 들면 2030년까지 10년 동안, 2019년에 발표한 10년 동안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정도를 줄이겠다고 로드맵을 설정을 했어요. 계획을 발표했어요. 25%를 줄이겠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여기에 부과하고 있는 압박, 너희들 25% 10년 안에 줄여 라고 하는 걸 정책적으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기업들에 가해지는 압박은 10%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너무나 이상한 상황인데 잠깐만 다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저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있어야 기업이 정책을 바꾸고 그래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밑에 있는 게 빨간 막대기가 정부에서 허락해준, 여기까지 내뿜는 건 내가 다 책임질게, 넌 돈 낼 필요도 없고 걱정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한 게 요 빨간색이에요. 요게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허가해준 양이에요. 요 빨간 게. 그리고 요 위에 있는 하얀 막대기가 실제로 기업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허가해주는 양이 적어야 기업들이 나는 이렇게 많이 내뿜었는데 정부가 요만큼밖에 허가를 안 하고 나머지는 나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될까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오히려 정부가 허가해준 양이 더 많아요. 기업이 내뿜는 양보다도 정부가 내뿜어도 괜찮아 라고 허가해준 양이 더 많아. 정책은 25%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허가해주는 양은 더 많아. 그러면 이 446억이 뭐냐? 이거는 특정 기업이,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실컷 돈 벌고 이산화탄소 내뿜고 정부가 허가해준 것, 남았네? 우리 더 내뿜어도 되는데 덜 내뿜었어 라고 하는 그 양만큼을 돌려받는 돈이에요. 446억 원이. 이게 정책적으로 말이 됩니까? 10년 안에 25%를 줄여야 우리가 살까 말까 한데 실제로 정책은 더 내뿜어도 된다는 허가량이 너무나 많아서 기업들이 실컷 내뿜고도 압박을 받기는커녕 그걸로 돈을 받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책의 현실이에요. 제가 지금 현 정부를 탓하거나 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 발전 사업에서 누적되어 온, 전 정부 다 마찬가지로 누적되어 온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려면 특정한 정부를 욕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기본적인 기준들을 정확하게 알고 정책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컷 내품고 돈 벌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전기를 어디다 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 핵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 전기를 누가 제일 많이 쓰냐?
산업 분야가 제일 많이 써요. 포스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써요.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이. 그게 절반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30% 가까이는 공공기관에서 써요. 은행, 정부 건물 이런 데서 에너지를 써요. 가정에서 쓰는 거는 20%가 되지 않아요. 가정에서 저 이거 냉장고 안 써요. 저 에어컨도 안 씁니다. 더우면 찬물로 샤워하고 부채질해요. 이렇게 전기를 아껴 써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아껴 쓸 수 있는 양은 20%가 되지 않아요. 이 산업 부분과 공공 분야의 에너지를 줄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건데 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알면 알수록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져? 전기는 다른 데서 다 쓰는데 전기를 만들 때부터 이산화탄소를 펑펑 내뿜는 것을 내뿜는 방식으로 전기를 만드는데 내가 아낀다고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허탈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기업들은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뭐 애플이, 삼성이 그렇게 선언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애초에 전기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방식으로 만들고 그 전기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산업들도 이산화탄소를 실컷 내뿜게 해주는 정책을 가지고 선언은 많이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약하지 않을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고 왜 말을 하지 않을까? 현 정부에서, 제가 자꾸 현 정부를 얘기하니까 저는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전에 이미 다 허락해 준 거거든요. 2014년, 14년에 다 허가가 난 거예요. 이미 허가난 석탄 발전소 9개 중에서 현재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와 지금 정부와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애를 썼는데도 석탄 발전소를 멈추고 LNG 발전소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은 2개밖에 안 됐어요. 7개는 여전히 돌아가요. 기업들에게 주어진 이 카르텔, 이런 구조를 바꾸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엄청난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힘이 있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목표예요. 목표를 보시면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게 뭐냐면 이 발전소하고 산업이에요. 이 2가지가 대부분의 이산화탄소를 여기 일으켜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어디서 줄일까라고 발표한 정책을 보면 다른 것들 비중만 높아요. 얘네들은 실제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아요. 얘네가 다 내뿜는데 다른 데서 줄이겠다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발전사와 산업, 기업들의 힘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론사도 붙어 있고 여기 이익 관련된 정치인들도 많고 너무나 많은 이권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은행들도 돈을 벌고 하니까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해서 우리 악당 국가야? 상관없어. 우린 돈 버니까. 지구가 뭐 어떻게 온난화된다고? 우리나라 기후 좋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막아줄까?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누가 막아줄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순수하게 경제적인 논리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경제적인 논리보다 더 중요한 건 윤리적인 측면이에요. 이렇게 산업 구조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구조에서 이산화탄소를 우리나라처럼 많이 내뿜으면 지구는 견디지 못하고 그럼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명은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 윤리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좋아요. 내 할 바 아닌 거 좋아. 그러면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곳이 어디일까요? 중국, 미국, 유럽이에요. 그런데 유럽과 미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소 국경 조절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탄소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가를 국경마다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전기 만들고 전기로 산업시설을 돌리는데 이산화탄소 안 줄여? 좋아. 그럼 너희들이 만드는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겠어. 그럼 너희 물건 더 이상 팔 수 있나 없나 보자. 이런 제도예요. 이 두 가지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절반 이상을 줄여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줄어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7%인가 그래요. 7.8%인가? 8%가 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줄여야 되는 양이 40%예요. 이렇게 줄이지 않고 우리는 모르겠다. 우린 돈 벌 거야 해서 기업들이 기업 운영하고 전기 만들고 계속 석탄 발전소 돌리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 물건 누가 사줄 것 같아요? 안 사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누구도 사지 않은 물건을 어디에 팝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는 이 지구 경제 체제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유럽은 30년, 당장 5년, 6년, 7년 안에 모든 것들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자동차 들어가지 못해요. 모든 물건이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여기에 우리의 세금을 우리가 써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우리가 만드는 물건에서 나오는 이익이 우리 것이 되지만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모든 이익은 다 이런 구조,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고 노력하는 나라들로 부가 다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이게 싼 거야.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때는 아닌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발전소 얘기는 사실은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집에서 냉장고 안 쓰고 에어컨 안 써서 될 문제는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속상하게 얘기를 해야 될까? 결국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권자들의 생각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투표는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 수단인 거거든요. 나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형태의 전기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그런 전기로 이산화탄소를 가장 적게 내뿜는 방식으로 물건을 만드는 기업을 지지하겠다. 또 그런 기업과 발전사를 지지하는 은행에 나는 내 돈을 맡기겠어. 이런 태도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실현하는 사람들을 나의 대표로 뽑겠어. 라고 하는 행동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가톨릭도 가톨릭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어떤 결사체, 모임들을 통해서 피켓을 들고 지구를 살려주세요 말도 하고 정책을 바꿔주세요. 석탄 발전소를 더 이상 지으면 안 돼요. 우리도 태양광을 많이 늘려서 전기를 만들면 좋겠어요. 풍력 발전소가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불과 우리보다 10년밖에 앞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곳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